네, 안녕하세요. 순금촛대TV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3일이네요. 주말입니다. 토요일 오전인데요. 날씨는 화창한데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잠시 짬을 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민족주의로 국민을 통합하자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보노라면 한국의 보수 진보의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현 정당도 이념과 진영의 구분과 경계선이 이렇게 무너졌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념으로 볼 때는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볼 때는 좌파, 우파, 중도, 무당층으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죠. 이런 이념과 진영은 정치를 논할 때 거론되는 말입니다.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죠. 사전적 의미로 보면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구절로 되어 있지만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한 문장 하나가 한 꼭지로 다룰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주제가 됩니다. 이런 정치의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현 정치는 그저 정권을 잡는 단순한 정당의 기본 목적에만 충실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는 소위 뉴라이트라고 하는 90년대 중반에 출현한 새로운 이념을 접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여당으로서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부재되거나 상실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명확한 어떤 국정 지표라든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1야당도 민주를 표방하고 평등을 표방하지만 노선의 불확실성이 좀 잔재하고 있다. 약간 우쪽으로 기울어진 진보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권 관련해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노동계의 분화로 사민주의가 출현했습니다. 사회민주당이 정의당에서 독자적으로 나와서 정당을 새롭게 만들었죠. 이 사민주의는 100여 년 전에 유럽에서 한때 유행했던 그런 이념이었습니다. 그 외에 무당층이나 중도층은 현 정부의 정치나 국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어요. 30-40%가 국민의 30-40%가 정치에 신뢰를 잃고 있다. 그런 반증이 되고 있다고 봐야죠. 총선을 위해서 준비했던 신정당들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기본소득당이라든가 진보당, 기존에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한 40여 개 정당이 있어요. 벌써 양당제가 약 70년 이상 오면서 대한정당이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로 둘로 갈라져 버렸고 자의반 타의반 양당제가 굳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양당제의 좀 단점, 약점, 위기를 극복하는데 독일의 연합정부 형태를 좀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제가 한 테마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양당제가 굳어지면서 대양정당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JP의 자민련, 충청지역 정당으로 자민련이 한번 나타났었고요. 안철수의 그 국민의당이 전라도에서 신뢰를 받아서 제3정당으로 한때 교섭단체 20명이 넘기도 했지만 자민련이나 국민의당이 정착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대한정당이 국가 운영에 대한 이념도 미리 했고 수권 능력 준비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정치권의 이념과 진영의 혼란은 제 뇌피셜이지만 역사에 대한 인식의 재조명에서 출발을 해볼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논란, 3.1절 연설문 논란, 친일 논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민족주의가 뒷받침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족이나 결애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진 것 같아요. 아니, 잊혀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나 개혁신당이나 기타 조국혁신당 여러 또 야당이 있죠. 민족이나 결애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질 않아요. 물론 과거 민족주의가 극우화돼서 너무 공동체의 연대감을 중요시 하다 보니 극단으로 치달아서 나치, 독일의 나치, 일본의 제국주의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세계대전이 치러지면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은 깊이 시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 후 정부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백범 선생님 같은 민족주의자들이 미국이나 소련한테 이렇게 존중받는 대상이 되질 않았어. 이승만 대통령도 물론 민족주의도 깔려 있지만 리버럴, 미국의 어떤 그런 자유 사상, 이런 쪽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좀 하지 임시정부가 무게를 둬서 이승만 정권이 출범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북쪽도 조만식 선생님이 계셨잖아요. 민족주의자. 근데 소련이 들어와서 그런 민족주의자를 2차 세계대전이 민족주의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일성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그 젊은 사람을 내세워서 이런 어떤 공산주의 세력을 국가로 이렇게 형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70여 년이 흐른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 민족주의 바탕에서 출발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소련하고 우크라이나는 슬라브족으로 같은 민족이지만 그래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인지 내전인지 뭐 저는 좀 확실하게 구분이 들질 않아요.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슬라브족 간의 내전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주의가 지금 서서히 등장하고 있죠. 트럼프가 강한 미국을 제창하는 게 결국은 자기 미국 우선주의, 자기 미국 연방 우선주의.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테두리의 민족,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보호주의 정책, 경제도 보호주의로 회귀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민족주의의 단점인 그 개인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부분하고 또 개인이 공동체에서 차지하는 위치, 원어브댐에 대한 어떤 소외감,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면서 극단의 공동체 연대감을 보완을 해서 새로운 신민족주의로 국민을 통합을 해야 된다.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이념과 진영이 나타나 개헌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할 때 각 분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녹아 들어가겠지만 민족과 결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정신이 이번 개헌에서는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양극화되는 경제, 사회도 양극화되죠. 이런 양극화 현상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냉정하게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다툼만 있고 갈등만 있고 경쟁은 없는 그런 시대 정신, 이것은 다음 세대한테 우리 기성세대가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기존의 여야, 국회나 대통령실, 서초동 법조권력, 행정부 상당히 반성하고 각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열들이 쌓아놓은 그런 임시정부의 정체성과 애국 선열들의 정통성, 나라 사랑에 대한 애국심, 이런 부분들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잠깐 손님 없는 상태에서 요 정도로 아웃라인으로 신민족주의,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하면서 개인의 존엄성을 우대하고 존중하는 그런 신민족주의로 국민을 통합하자 라고 하는 주제로 간단히 방송을 하는 거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심도 있게 요 부분은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무튼 주말 오후 휴일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더위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